그러면 그 방에 그래도 안 가라고 하시면 이렇게 집안에서 대기를 하고 있었을 거 집안에 아닙니까? 월세집. 텔레비는 있었을 거 아닙니까? TV가 없었어요. TV가 없었고 그냥 이제 아니 텔레비도 안 놔주고 뭐 그럼 진짜 성경에만 매달린 거네요? 성경만 보고 TV가 너무한 거 아니에요? 선교사님이 보여주는 이런 태블릿 PC 같은 지금 보게 되면 약간 노트북도 아니고 옛날 노트북인가 봐요. 네. 요만한 건데 노트북 같이 생기긴 했는데 정말 모니터가 요만하더라고요. 그걸로 해가지고 뭘 보셨어요? 그냥 약간 한국 드라마 같은 거 약간 이렇게 보여주는 건 있었어요. 그리고 그러면 그때가 한국 드라마는 처음 보셨던 거예요? 북한에서 한국 드라마는 접하긴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만 보고 이제 영화나 드라마 이런 거는 보지도 못했어요. 그러면 한국이 아니라 중국에 안 가라고 하시면 그래도 좀 마음 놓고 한국 드라마를 보면 마음은 좀 편하잖아요. 네. 북한보다는. 보셨던 드라마가 뭐예요? 근데 거기서는 안 봤어요. 북한에서는 제일 처음 봤던 한국 드라마. 북한에서 이제 철장설을 했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밀수하는 사람들이 저희들한테 이제 주는 게 또 중국 쪽에서 받는 게 남한 드라마 CD들 이런 거를 많이 줬어요. 그래서 사실은 남들보다 남한 드라마 CD를 많이 접하기는 사실은 많이 봤어요. 그러면 보면서 너무 막 멋있다. 너무 멋있었죠. 생각했던 어떤 느낌이라는 게 있을 거 아닙니까? 나는 그때 제일 좋았던 게 남한 사람들이 정말 저렇게 잘 먹고 잘 사는 게 진짜일까? 돈 쓰고 살고 막 이런 걸 떠나가지고 저런 부자들 외에 옛날 남한 드라마들은 그런 게 있잖아요. 정말 또 못 사는 사람들이 라면 먹고 잘 사는 사람들은 막 이렇게 부잣집 사람들이 네. 상 차려놓고 이렇게 먹고 못 사는 사람들은 고시원 같은 데서 이렇게 있는데 라면 먹고 근데 잘 사는 사람들은 그래 알겠어. 저렇게 잘 산다고 자본주의 사회니까 지주 자본가들만 잘 사는 나라가 네. 바로 자본주의 사회잖아요. 네. 그래서 알겠어. 근데 못 사는 사람이 라면 먹는다고? 먹을 게 없어서 라면 먹는다고? 먹을 게 없고 살 것이 없어서 고시원에서 저렇게 산다고? 그래도 돈은 벌잖아요. 그쵸. 일을 했더니 돈을 버네? 네.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치. 돈은 못 벌고 뭐 하고 한다면서 라면 먹고 다니고 빵 사 먹고 다니고 북한에서 빵 하나 사 먹기 얼마나 힘들어요. 하루 벌어 빵 한 개 산다 그러잖아요. 네. 빵 사 먹을 돈이 없어서 한 식구 먹을 죽거리를 사는 게 힘들어서 빵을 못 사 먹는데 한 끼 때우려니까 샌드위치 먹고 있고 먹을 게 없어서 간단하게 먹으려니까 라면 먹고 있고 편의점 들어가가지고 김밥 사 먹고 있고 난 그게 조금 이해가 안 됐어요. 그러면 그 제일 보던 중에 드라마에 뭐 기억에 남는 드라마가 뭐가 있어요? 난 제일 기억에 남는 드라마가 첫 번의 드라마죠? 무슨 뭐 겨울연가 뭐 이런 거 다 떠나가지고 제일 그냥 기억에 남는 게 이브의 모든 것. 이거는 장동건과 그 채연 씨가 나오는 드라마. 정윤아도 이야기하더라. 호텔리어가 나오는 거라 했나? 아니. 아나운서인데 그 장동건 씨 아나운서, 채연 씨가 아나운서고 우리 그 지금 이번에 펜트하우스에서 김소연 씨도 아나운서예요. 네. 그래서 그 장동건 씨가 나오는데 와 정말 그렇게 생긴 남자를 처음 봤고 그렇게 예쁘게 웃는 여자를 처음 봤고 그렇게 예쁘게 말하는 남자와 여자의 남한 드라마 연예인들을 처음 봤어요. 맞아. 그건 정말 감정이 경이롭죠. 저도 태어나서 제일 처음으로 접했던 한국 드라마가 사실은 한국에서 히트치지 않았다는데 제일 감동으로 짠하게 기억에 있는 것 같습니다. 남들은 무슨 겨울연가 뭐 이러잖아요. 근데 나이에 따라서 또 다른 것 같아요. 저는 그 이브의 모든 것이 너무 저기였고 그 다음에 재밌었던 게 토마토. 그런 드라마도 있었어요? 네, 토마토. 노래도 나는 지금도 기억나요. 지금 저는 차에서도 듣고 있거든요. 지금도 그 옛날 90년대 드라마인데 그런 줄리엣의 남자. 나 그게 줄리엣의 남자. 첫 드라마예요. 차태현 씨 나오는 거 줄리엣의 남자. 나 그거 너무 멋있잖아요. 저는 그게 북한에서 봤던 제 첫 드라마 근데 영접이었어요. 한국 사람들 여기서 줄리엣의 남자 몰라요. 몰라요. 유명하지 않더라고. 근데 나 그 추억이 있어서 한국에 와서 그 드라마를 3번, 4번 돌려봤잖아. 줄리엣의 남자. 나 너무 난 좋아. 너 옆에 딱 붙어서 먹는 무슨 백수벌레가 될래 하는 그 대사가 저 대사가 무슨 줄리엣의 얘기일까 남자. 이러면서. 줄리엣의 남자. 나 너무 좋아요. 그거. 진짜 너무 좋아. 거기에 부위가 소고기면 소고기인데 고기 같은 거 막 썰어놓고 맞아. 치잖아요. 그거 신기했어요, 그게. 그런 게 신기한 거지. 맞아. 그러니까 왜 저런 거 우리 속이려는 걸 거야 하면서도 그런 걸 보면서 북한은 소고기 이런 게 딱히 뭐 없잖아요. 저는 독일산 그냥 저는 냉동 이런 거 소고기는 봤지. 돼지고기도 시장에 가면 막 이렇게 썰어놓고 이렇게 팔지 그런 걸 못 보잖아요. 백화점도 저는 북한은 1백화점, 2백화점 다 가봐도 외국인 백화점, 달러 백화점도 가도 그렇게는 안 돼 있거든요. 근데 그런 걸 보면서 와 저런 백화점에 가서 아무리 부자라고 해도 저렇게 돼 있다고? 응.
경험하고 싶었어. 너무 그런 게 좀 부럽긴 했죠. 장면 부럽고. 하나하나를 해석하고 연구하고 뜯어보면서 나름대로 논리를 세워가면서 맞아요. 봤던 그런 게 한국 드라마가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약간 그 연인들끼리 약간 별것도 아닌데 약간 그 키스, 연인들끼리 항상. 순간적으로 뽀뽀하는 이런 것만 나와도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치. 좀 지금 생각하면 너무 미개했어. 완전 촌스럽고 미개했었죠. 우리 오빠들은 또 보지 마! 막 이러고 있고 또 입을 씌워놓고 막 본인들은 보면서 저도 20살이었는데도 어리다고 하면서 또 못 보게 입을 이렇게 막 북한은 그렇죠. 너 그런 조그마니까 장면 보지 마. 자체도. 근데 어른들도 또 쑥스러워하잖아요. 우리 아저씨 같은 경우도 또 넘겨 좀 이러고 어른 그러니까 나뿐만 맞아. 아니라 어른들은 어른들끼리 괜히 쑥스러워서 또 좀 이러는 거 같이 있잖아. 그걸 보는 것 자체를. 네, 보는 것 자체를 참 그거 보면 그 사랑이라는 게 사실 남자 여자가 사랑하는 그 좋아하는 감정이 고유의 감정이니까 그런 과정을 통해서 저희들도 태어나는데 그 성을 너무 천시하고 나쁘다고만 그쵸.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번예로 결혼하는데 남자가 여자가 어떻게 사는지 몰라가지고 전날 밤에 그 곤욕 치렀다는 그게 우스갯소리가 아닌 거예요, 진짜. 음.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북한에서 저희 때도 그랬던 게 자전거 뒤에 우리 이렇게 앉아갈 때 이렇게 잡고만 있어도 쟤네 결혼하냐? 이러잖아. 맞아. 자전거 뒤에 앉아가면서 여자가 이렇게 앉아서 남자 허리를 이렇게 잡고 가잖아요. 그러면 쟤네 사귄다, 쟤네 결혼하네. 이렇게 하게 되면 나중에 그 소문 나게 맞아. 되면 안 된다. 결혼도 못 한다. 쟤는 누구 뒷공무니 타고 저기 어깨춤 잡고 다니던 애인데 찍히잖아요, 그게. 그거 자체가 너무 미개한 거예요, 진짜. 그러니까 그래서 여자들은 항상 행실을 바로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게 남자와 눈도 마주치지 말고 맞아요. 흐지부지 하면 그 여자는 해픈 여자가 되고 그러니까 남자와 여자의 어떤 그 대화 자체를 아예 단면처럼 잘라내시는 맞아요. 그런 문화였던 것 같아요. 남자랑 함부로 말하지 않고 안 섞으려고 처녀가 돼서 되게 경계했던 그런 사건이 있죠. 대부분 그렇게 살았죠. 우리가 정말 그렇게 미개하게 살았죠. 살았어요. 미개하게 살았죠. 자, 그래서 그 한국 드라마도 왜 안 보여주고 그랬을까요? 거기서는 난 그게 좀 안가에서 있을 때 자체가 그러니까 너희들이 이제 북한에서 와가지고 좀 집중을 하나님만을 믿고 하나님에게 집중해야 된다라는 약간 그게 좀 강한 선교사님이었고 강한 안가의 생활들이었어요 그때가. 그래가지고 이보현 씨를 막 째려버리지. 근데 우리 자체가 또 이게 괜찮아지겠지 빨리 가야지 이런 거였지 그 TV가 없으니까 또 TV 놔야지 또 이런 것도 몰랐었고 근데 말 알아듣지도 못하니까 또 근데 알고 봤더니 그쪽에도 나만 드럼 있다는 거를 이제 그런 것도 이제 몰랐던 거죠. 그런 걸 놔줬으면 1년 반이라는 세월이 그렇게 불편하거나 그쵸. 조금 더 견디기 쉬웠을 것 같은데 혼자 있었어요? 한 10몇 명 있었는데 한 위험성 때문에 4명에서 많게는 5명까지만 두고 방을 이렇게 몇 개 잡아서 이렇게 다 갈라놨었어요. 그럼 싸울 수 있으니까 네. 스트레스가 그쵸. 올라와서 그랬었구나. 그러다가 언제 입국했습니까? 저는 그렇게 있다가 2008년 그게 베이징 올림픽이 끝나고 나서 또 출발한다 하다가 또 못해가지고 맥주 축제를 또 했어요. 중국에서 베이징에서 진짜? 맥주 축제를 해서 또 이제 한 2달 멈췄다가 11월 달에 출발을 했거든요. 그래서 2008년 11월에 출발을 해서 저희는 또 특이하게 남들이 다 오는 태국이랑 뭐 라오스 이런 데로 안 오고 미얀마를 통해서 왔어요. 네. 그래서 미얀마를 통해 가지고 와가지고 했는데 다행히 중국에서 출발을 해서부터 한 일주일도 안 걸려서 저희는 미얀마로 바로 들어갔어요. 빨리 들어갔네요. 네. 그래서 미얀마로 바로 딱 들어가가지고 한 며칠 안 있어가지고 참사님이 오시더니 이제 사진을 막 찍는 거예요. 네. 여권 사진 찍자고 해가지고 와 만세 불렀죠. 그래서 드디어 간다 해가지고 너무 이제 4명이 다 기분이 들떠가지고 이제 여권만 나오게 되면 20 며칠 날이면 떠납시다라고 해가지고 그게 한 보름인가밖에 안 남았었거든요. 그래서 와 20 며칠 날 간대요라고 해가지고 우리 막 좋아가지고 있는데 갑자기 그 직원이 한 분이 오더니 우리 못 가게 됐다는 거예요. 왜요? 왜 못 가요? 또 그때 무슨 일이 없었는데? 있었어요. 뭐예요? 큰일이 있었어요 그때 2008년 11월에 큰일이 있었어요. 무슨 일이 있었어요? 아니 글쎄 라오스에서 탈북하던 8명이 탈북하던 사람들이 잡힌 사건이 크게 있었어요. 그래서 막 진짜? 한국에서 막 인권단체에서 걔네들 북송시키면 안 된다고 라오스에서 가던 친구들이 잡힌 사건이 있었어요. 그래서 막 인권단체에서 나서가지고 북송시키면 안 된다고 해서 난리 났던 사건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저희가 비행기 잡혀가지고 다 뜬다고 했다가 미얀마 정부에서 막은 거예요. 그러니까 미얀마랑 북한이랑 약간 서로
서로가 이렇게 우호가 네. 지간이다 보니까 막은 거였어요. 일단은 조금 조용해진 다음에 하자라고 해가지고 막은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올스톱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걔네를 엄청 미워한 거예요. 걔네 이것들은 하필이면 왜 그때 잡혀가지고 우리를 못 가게 하냐. 근데 그게 잡혔는데 이제 미얀마 정부에서 일단 쉬쉬쉬쉬 하다 보니까 우리를 열어 안 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11월 달까지 막히다 보니까 몇 월까지 그게 기다리셨습니까? 기다린 게 1월 달까지 기다린 거예요. 그래도 한 11월, 12월, 1월 해가지고 근데 1월 마지막 20 며칠 날 떠나다 보니까 만 3개월을 있은 거죠. 거기. 1월 달에 그래서 대한민국으로 들어오신 거예요? 네, 이제 1월 달에 이제 비행기를 저희는 2번 갈아탔어요. 태국 공항에 가서 태국 공항까지는 이제 참사님 그 대사관의 참사님이 태국 공항까지는 같이 동행을 하셨는데 태국에서부터는 저희끼리 이제 타고 가야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이제 해서 나가가지고 비행기를 타게 되면 어떻게 해가지고 가라. 근데 이제 비행기 타는 멀미나게 되면 이제 귀를 이렇게 쭉쭉 잡아당기고 쭉 잡아당기게 되면 이제 멀미가 좀 없어질 거고. 그거 이제 비행기 타게 되면 이제 누가 물어봐도 그냥 모르는 척하고 그냥 잠만 자다 이제 깨게 되면 아침에 내릴 거다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알겠습니다. 비행기 딱 내리게 되면 다 데리러 나오니까 너희는 그냥 쭉 나가다 보면 너희를 이제 알아보는 사람이 있고 그리고 너희를 이제 데리고 이제 다 갈 거다. 그래서 알겠습니다라고 했는데 저희는 짐이 이렇게 없었어요. 그래서 요만한 진짜 가방 하나 그냥 있어 매는 잠깐만 가방. 그죠? 그냥 진짜 맨몸 하나 이렇게 오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비행기를 딱 탔는데 비행기를 타보고 싶다는 꿈이라든가 소원까지는 없었어요. 왜냐면 타볼 수가 아예 없는 장르니까 소원이다? 난 타볼 수 있을까? 뭐 이런 거 꿈이나 소원까지도 다가갈 수 아예조차도 없는 거였기 때문에 근데 이제 일단은 비행기를 탄다니까 일단 너무 좋았고 그래서 비행기를 탔어. 근데 이게 그분에게도 뭐라고 못하고 저희도 좀 저기 한 게 그분도 이제 생각을 못 하신 거죠. 비행기 타면 어떤 일이 발생할지 뭐 이런 것도 이제 몰랐을 수도 있거나 아니면 알았지만 또 미처 놓쳤을 수도 있는데 무슨 일이 있었어요? 비행기를 이제 탄 거예요. 근데 이게 탈북민들 누구나 다 겪을 거예요. 아마 이제 좌석이 있으니까 좌석까지는 어떻게 이제 그래도 젊었으니 저 자리는 이제 어느 정도 이렇게 탁 찾아갔는데 좌석이 이제 양쪽 날개가 있고 가운데 이게 6자리인가 있는 거에 우리가 이제 4명이 이렇게 쭈룩 이제 앉았거든요. 앉았는데 탄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이렇게 새벽 비행기여가지고 밥을 이렇게 주는 거예요. 그래서 대한항공인가 아마 그랬을 거예요. 그래서 식사 메뉴를 이제 물어보는데 우리 이제 말투가 좀 저기 하니까 일단 그냥 자는 척 하자라고 했는데 계속 이제 물어보시는 거예요. 근데 그 할아버지 한 분이 계셨었는데 할아버지 한 분은 그냥 할아버지 다 이렇게 계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할아버지 앞에다가 이제 메모지를 이렇게 붙여놓고 가시더라고요. 우리는 이렇게 하고 있는데 밥은 먹어야 될 거 아니야. 밥은 먹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쪽 언니는 뭐라고 시켰고 난 이렇게 있다가 언니 뭐 시켰어? 그러니까 언니는 뭐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또 그럼 뭐 이게 치킨 뭐 이렇게 해서 주세요. 해가지고 저 시켜서 근데 할아버지가 지금 뭐 시켰잖아요. 돈 내고 안 내는데 이 언니는 중국에 조금 살던 언니여가지고 이제 비행기 돈 안 내는 걸 알았어요. 근데 이게 전달은 안 되잖아. 근데 할아버지 뭐 드실래? 아무거나 시킬래? 아무거나 달라고 하세요.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이렇게 돼요. 아무거나 주세요. 아무거나 이런 거. 근데 그 안내는 예 할아버지 어르신 뭐 드릴까요? 했는데 아무거나 주세요. 아무거나 이렇게 했었는데 할아버지가 또 틀리었어요. 또 근데 입을 막고 약간 웅얼웅얼 대면서 아무거나 주세요. 근데 안내원이 오므라이스 드릴까요? 근데 오므라이스를 갖다 드리고 아무거나 주세요라고 했는데 오므라이스가 된 거예요. 그래서 할아버지는 오므라이스를 드신 거예요. 우리는 너무 웃긴 거예요. 그게 우리는 이제 아니까 아무거나 달라고 했는데 제 할아버지는 오므라이스를 드시니까 너무 둘이서 지금 계속 무섭거든요. 만족해 하시던가요, 할아버지 오므라이스 드시면서? 할아버지 입에는 맞죠. 그치. 또 이제 한국식이니까 그런 거 알잖아요. 우리 한국에 오니까 한국 사람들 특징 빨리빨리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북한 사람들은 더 빨리빨리잖아요. 특히 우리 같은 우리도 거 빠르지. 우리는 더 빨리빨리잖아요. 근데 우리가 약간 앞쪽 자리에 또 이제 좌석이 됐었어요. 제일 웃긴 게 우리는 그거 사실 한국에 온 사람들 중에 우리가 제일 웃긴 에피소드가 아닐까 싶어요. 그 얘기해 주세요. 국정원들도 놀랐던 게 딱